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화요일의 명인들을 복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 괜찮았죠? 특히나 최근 3거래일 정도는 코스닥이 또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중간중간 시총 1등에 큰 재료가 또 등장하게 됐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바이오를 좀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이 좀 많이 좋았다. 이 정도로 최근 거래일은 좀 압축할 수 있겠고요. 지난 일주일을 또 보게 되면은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화요일에 어떤 코멘트를 드렸었냐, 미국 증시에 대해서 공포지수와의 연계성을 이야기 드렸었고, 공포와 탐욕의 기준에서 극단적 공포가 유지되고 있는 형태, 여기서는 반등뷰가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주식 비중을 좀 올려놓고 반등이 나왔을 때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뭐 적당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대응만 잘 하셨더라면 큰 문제 없는 증시를 맞이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늘 우리 증시 간략하게 보고 또 이야기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들 참고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를 보게 되면요, 실제로 좀 보합권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거의 제자리 횡보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실제 상승 종목수를 보게 되면은 한 1200개 정도, 하락 종목수 보게 되면 한 1300개 정도. 무난했죠? 네. 실제로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았고, 오늘 또 무난한 흐름이 이어지는 것들은 제가 지수 레벨 보면서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 드릴 텐데, 결국에는 좀 커플링 되는 매칭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지점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증시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이라고 본다라면은 항생, 특히나 항생테크가 지금 다시 한번 강세로 올라오고 있는 지점들, 그리고 이 항생테크가 강세로 올라오고 있는 지점에서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강하게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레거시 반도체였습니다.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랜드부터 해서 가격 상승, 이제 대놓고 10%씩 가격 상승을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램 판가, ASP 기준으로 계속 디램이 우상향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지점들, 이런 지점 이야기 드렸었는데, 관련된 모멘텀이 항생테크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증시 레벨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코스피 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3월의 출발 시점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3월 출발 시점, 3월 출발 시점. 위에가 코스피, 밑에가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의 증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2월 중순, 날짜로 보면 코스피 기준 2월 19일, 코스닥 기준 2월 20일이 됐는데, 연초 랠리가 좀 세게 나왔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미국 증시 폭락이 나왔었고, 그 폭락이 그대로 적용되는 2월의 후반부였습니다. 그래서 상승했던 거에 대부분을 좀 반납하는 증시가 이루어졌고,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였어요. 유사하게 끝났죠. 자, 근데 이제 3월의 시작부터는 약간 갈리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출발하고부터 거의 출발 레벨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면서 올라간다는 지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세로 올라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코스피가 이렇게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종목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제가 시작할 때 코멘트를 드렸던 레거시의 대장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네. 실제로 시총 파이도 강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좀 이끌어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덧붙여서 반도체가 좋아요. 실제로 레거시 단이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조정이 좀 나온 거는 제가 이따가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 코스피만큼 강세를 유지하지 못했는가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업종은 딱 3개입니다.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가 되겠죠. 먼저 바이오를 좀 보겠습니다. 코덱스 헬스케어를 보고요. 코덱스 반도체 놓고요. 그리고 또 큰 파이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코덱스 2차전지를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닥의 레벨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자, 다시 3월 출발 지점 선을 좀 긋고요. 지금 제가 많이 띄워놨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놓고 보겠습니다.
3월 출발 지점이고요. 자, 출발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스닥의 약세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조금 못해졌는가? 물론 최근 3거래일은 괜찮았지만 그 3월 한 달을 놓고 보면 왜 그랬는가를 볼 수 있는데, 자, 코스닥이 내려왔다 올라왔죠? 실제로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소폭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그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등장했고요. 자, 반도체를 보게 되면 사실 반도체가 이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다시 출발했던 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요 섹터 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 그리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가 있다 보니까 좀 갈렸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업종을 어떻게 타겟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는 지금 가치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그럼 헬스케어는 왜 내려갔다 올라왔는가? 반도체는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한 레거시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2차 전지는 제가 따로 코멘트 안 드려도 될 것 같죠. 2월 말 그리고 3월 초반부에 올라왔던 게 이제 2차 전지는 다 반납되고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에 보면은 알테오젠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알테오젠 얘기 제가 좀만 천천히 할게요. 지수 얘기 마저 하고. 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지금 재료가 붙고 있는 헬스케어가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반도체가 상승 유지하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 될 테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외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나스닥 종합을 놓고 판단을 해볼게요. 분위기는 얼추 비슷하죠. 다시 이 3월 출발 지점을 기준으로 놓고요. 기준으로 놓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하루 쉬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캔들 하나 빈 거는 우리가 이제 하루 쉬어서 좀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위에 두 개가 여기가 이제 코스피, 다. 자, S&P 500, 여기가 이제 나스닥이 되겠습니다. 자, 형태는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는 되도록이면 출발 지점을 지키면서 코스피가 갖고 강세가 꾸준히 유지가 됐고요. 이와 비슷하게 코스닥도 사실 움직였지만 안에서 섹터가 갈리게 되면서 코스피보다는 좀 약했다. 근데 최근자는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를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럼 S&P 500이랑 나스닥은 어떤 형태냐? 사실 원웨이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반등이 지금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쪼개서 최근자를 기준으로, 이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얼추 비슷해져요. 하락기, 그리고 반등기.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미국 증시보다 이 상대치 레벨, 상대적으로 어떻냐를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비중을 예를 들어 미국 국장을 놓고 본다면 어디에다 좀 더 실어야 되는가, 어디에 기대값이 높은가를 보게 되면 국장이 높다. 근데 여기에 대해 베이스에 대한 거는 이제 밸류가 굉장히 우리는 지금 저평가돼 있죠. 미국 국장은 상당히 고평가돼 있고, 이런 측면들까지 같이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미국 국장이랑 같이 봤더니 얼추 비슷한 것들이 있죠. 방향 자체는 비슷해요. 상대치는 우리가 더 세고, 이걸 기본으로 놓고 우리는 증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보게 되면요, 어제자 미국 증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차트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장이 반등 나오고 있는 와중이에요. 저점을 찍었고 실제로 전거래일은 완전 급등 나왔다가 이번에는 다소 보합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일보다는 다우존스 플러스 0.85, 나스닥 같은 경우 플러스 0.31, S&P 500 플러스 0.64, 러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셌어요. 플러스 1.26이 나왔는데, 여기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실 원웨이 상승이 이어졌어요. 이 전날도 원웨이 상승이었거든요. 이 상승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좀 투매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사실 의미를 너무 많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너무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반등이 발생했고, 반등뷰가 연일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 매도가 같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데이터 하나가 나왔었는데 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소매 판매였습니다. 생각보다 견고했어요. 소매 판매가.
여기서 우려했던 지점들이 지금 있죠. 우려하는 지점들도 설명을 드릴 건데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특별하게는 이제 자동차 같은 품목들은 좀 빠지고 또 레스토랑 소매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겠는데 정도의 레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증시도 그다지 소매 판매에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 중간에 보게 되면은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있죠. 그러니까 PMI가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오늘 드려볼까 합니다. 보면은 제조업 PMI가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생길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최근자로 보게 되니까 좀 꺾이고 있어요. 자, 그럼 주문량이 꺾이고 있다. 오케이, 첫 번째 알았고요. 두 번째, 이제 재고량을 보게 되면 재고는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용 가격을 보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침체가 갇히면 뭐라고 하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제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막판 투매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해소가 우리는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경기 데이터를 많이 보실 텐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는 시기는 지속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보통 한쪽으로 갈려요.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침체로 갈 것이냐 보통 갈리게 되는데 지금의 기조로서는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막 갔다가 이제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에 대한 중간 레벨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지금 타당하다고 봐요. 역사가 그러했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다음 차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3월이 되면 3월이죠 지금. 이 FOMC가 3월 FOMC는 사실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렵습니다.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해소 방향이 통화 정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5월, 6월에 금리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증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예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첫 번째 달러 인덱스를 볼 필요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침체로의 베팅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경기 침체로의 베팅이 들어간다는 건 앞으로 지금 2번 정도 2025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예상을 지니고 있는 지금 증시에서는 가능성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금리 인하로서의 축이 좀 더 등장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중간 단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이와 맞물려서 달러 인덱스랑 10년물 국채금리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는 좀 과하게 급등했기 때문에 푹 내려오는 느낌이 강했다라면 10년물 국채금리는 4.3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4.29인데 4.29 갔다가 4.28 갔다가 4.3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면은 저는 안정권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방향 자체를 지금 하방으로 좀 잡고 있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섹터를 구분 지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미국장에 대한 분위기만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면 결국 그러면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 나스닥이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반등이 좀 유지가 될까요? 를 보면은 사실 지금 미국 증시는 어차피 밸류로는 계산하기가 좀 어렵죠. 네, 지수 레벨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되냐? 지금 사람들 심리 상태가 어떤가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이제 자주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있는 피어 앤 그리드를 기준으로 보면 쭉 내려왔다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 찔끔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탐욕으로 들어가는 구간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떠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포지수가 익스트림 피어. 매우 공포스러운 장세라는 겁니다. 아직도 22밖에 안 돼요. 25 넘어가야 그냥 공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우 공포적인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지금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매수하기를 꺼려하는 타임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지수 레벨을 같이 우리 증시랑 비교해봤습니다만 우리 국내 증시 투자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 증시의 흐름과
큰 방향에서는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반등 나올 때 반등 같이 나오고 하락 나올 때 낙폭이 똑같진 않더라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공포가 좀 해소되는 분위기까지는 증시가 상승 레벨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이 상대치로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위로 베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 증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는 상방이 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선 지금 이 센티멘탈까지의 기준은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는 좀 더 굵직굵직한 재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만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정치 이슈에 대한 해소라든지 또 지금 중요한 골자로 자리 잡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저는 상법 개정도 통과됐으면 좋겠고 정치 이슈가 해소되면서 증시도 불안감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시는 탄력도가 좀 더 올라갈 거거든요. 자, 하여튼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날을 잡고 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자, 이어서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자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은 반도체가 좀 조용했죠. 실제로 삼성전자도 이 갭상승 나왔다가 강하게 좀 내려가는 측면을 보여줬고, 어제 이제 GTC 2025에 대한 출발 기대감이 막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GTC 같은 경우는 GTC가 나올 때마다 테크주들, 반도체 굉장히 강했던 이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그 기억이 굉장히 강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랜드 가격 상승, 디램의 가격 상승, 레거시단이 바닥에서부터 턴어라운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가 올라갔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께 어제 저 공개 방송 했었죠.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에서 유튜브 라이브 진행했었는데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화면이었어요. 반도체 레거시단 좋은 종목들 어제자 기준이다 보니까 다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단기 차익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의아하죠. 반도체 너무 좋다 해놓고 왜 이거밖에 안 올라갔는데 단기 차익이 나와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겠지만 반도체 지금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힘을 살짝 빼시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GTC 끝나는 날까지. 웬만하면 관심 조금 빼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냥 기대감이 너무 빨리 발생하고 있는 행사 같은 것들은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오히려 그때가 차익 매도 나오기 좋은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매도 사인을 제가 다 드렸죠. 그래서 GTC 같은 경우는 이 행사 기간 동안에 반도체 조정 나오면은 저는 그때 다시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은 사실 좀 뻔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거를 삼성전자를 놓고 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사실 이거 뭐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 입장에선 다른 반도체가 좀 많이 밀려 있는 거지. 저는 아직 갈 자리 많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하는 투자의 방식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면 여기서 매도 잡고 또 내려왔으면 여기서 또 좀 사고 또 매도하고 이런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데 이제 이걸 듣고 따라하시지 마시고 보편적인 투자자분들께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계속 관심 가지셔도 됩니다. 네, 관심 가지셔도 되고 오늘의 조정 큰 지장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 자체를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은 레거시단은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지난 시간에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부장들, 특히나 소재 장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때 캐펙스 투자가 활성화될 때 증가하는 폭이 확연히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대부분 전공정 업종들인데 예를 들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레거시에서 당연히 수혜주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동진 세미캠 수출 데이터 엄청 좋다고 얘기 드렸죠. 잘 가죠. 리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호흡만 이제 관리하면서 가시는 이제 모멘텀 투자자분들은 오늘 같을 때 이제 좀 매도하면서 보는 거고 그게 아니고 길게 보시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 마찬가지로 여전히 좋고요.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단기 차익이 좀 나오더라도 앞으로 당분간은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금 그렇죠. 네, 이 정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이 GTC가 끝나는 날에 맞춰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올 거예요.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는 풍향계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참고로 실적 발표 내용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21일에 있는데 얘가 이제 가이던스 발표할 겁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좀 의견이 갈리죠. CT에서는 안 좋을 거다. 가이던스 안 좋을 거니까 기대하지 마라. 또 다른 쪽은 또 괜찮다. 막 의견 갈리고 있는데 이 가이던스 내용이 앞으로 이 레거시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이 방향을 좀 점지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투자 지금 집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내용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GTC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쪽 타겟으로 보는 거는 저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지난주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행사 발생했을 때 좀 매도 잡는 게 저같이 모멘텀 투자자들은 좋아하는 방식이고 GTC 말고 저는 그 이후를 이제 좀 타겟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게 뭐냐? 지금 엔터입니다. 엔터 오늘 엄청 빠졌죠? 사실 저는 좀 말 안 된다고 봐요. 지금 JYP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사별로 의견이 엄청 갈리고 있는데 자, JYP 엔터주들을 같이 놓고 좀 보겠습니다. YG 엔터 하이브 먼저 봅시다. YG 엔터 SM 디어유라든지 관련주들 있죠. 큐브 엔터도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좀 사실 비슷하게 지금 나와도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저가 레벨에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섹터 단위로 움직여도 저는 된다라는 레벨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자, JYP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오늘만 해도 지금 9% 하락 중이죠. 네, 덕분에 이제 엔터주들 같이 밀려 내려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엔터주 끝난 거 전혀 아닙니다. 네, 끝난 거 전혀 아니고 없는 분들은 이럴 때 이제 담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 고점에서 따라 들어갔으면 이제 좀 평당 관리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 내려올 때 좀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 이제 비중 추가하실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JYP가 좀 유별난 거고 사실 다른 엔터주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엔터주들은 지금 중국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좀 예정되어져 있고 또 한중일 정상회담도 예정되어져 있죠. 생각보다 좋은 재료들이 많이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코멘트들, 중국 행정부에서의 코멘트들을 보면은 문화교류에 대한 코멘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 아직은 이 코멘트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실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죠. 특히나 지금 엔터주들 중에서 먼저 반응한 애들은 중국 관련 공연이 앞당겨져 있는 애들 있죠. 투어가 지금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애들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레벨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엔터주에 이어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제 미디어 쪽도 저는 유사한 흐름이라고 판단해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같이 대형 섹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급에서 아무래도 상대치에서 좀 밀려서 후순위에 좀 있었고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컨센이 높았던 거지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JYP도. 저는 이런 애들 관심 있게 계속 보셔도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그렇죠. 알테오젠 얘기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길게는 못 드리고 보면은 이제 노이즈가 정말 많았죠. 알테오젠에.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바이오를 거의 지금 최근 한 2달 동안 연속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똑같은 내용 드렸어요. 여러분 참고로 지난주에 요러고 있었습니다. 요러고 할로자임 얘기 나오면서 요때였네요. 요때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물질 추정은 자, 참고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얘기를 드려야겠다. 여기 보면 제가 이때도 괜찮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악재 아닌 악재로 지금 작동하고 있었던 게 지금 할로자임과의 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할로자임과의 분쟁이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여기서 우리 더 중요하게 시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등장했던 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이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분쟁의 요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2조 원 가량의 마일스톤이 진행되는 물질이 3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자회사랑 영국 자회사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단순 차트 분석만 하면요 신고가였습니다. 두 번째 신고가죠.
이제 쌍봉이에요. 그죠? 그럼 다음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는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토젠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좀 홀딩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라이센스 아웃 얘기는 제가 이때서부터 이제 꾸준히 드렸었는데 이제 3월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어요. 이거 끝 아닙니다. 추가 라이센스 아웃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저는 한두 개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금액대는 뭐 이번에는 좀 2조 원 규모로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만 2조 원 규모 아니더라도 1조 원대 레벨로 한 2개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알테오진이 주로 하고 이 주 플랫폼이 SC잖아요. 이 SC의 효과 중에 제가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지금 반감 기증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제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이 이거 뭔지 아실 텐데 반감 기증대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경쟁사 대비해서 데이터 싸움입니다. 어차피 바이오는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반감기 싸움하고 있는 빅파마의 약품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회가 지금 많이 열려 있는 알테오젠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시세가 쫙 올라가고 있으니까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당분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재료 딱 등장한 거는 신규 라이센스하고 진행된 거고요. 이제 3월 20일, 21일에 등장해야 될 머크와의 3상 데이터가 나오는 거는 별개입니다. 네. 새롭게 등장하는 재료가 추가됐을 뿐 기존에 진행하는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가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까 제가 국채금리도 이야기 드렸는데 항상 이 국채금리가 먼저 내려갔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을 때 바이오들이 같이 올라갔던 흐름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보여줬거든요. 그게 전 이번에도 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그리고 대장은 출발했다. 지금 보면은 수출 데이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도 굉장히 좋죠. 셀트리온도 좋고요. 그러면 바이오 중에서 재료가 남아있고 지금 실적 베이스 튼튼한 애들 같은 경우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못 다 드린 내용 있죠. 특히나 뭐 종목이나 섹터 얘기는 많이 못 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내일 오후 4시에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인들의 복귀 오늘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